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현물 분할이 안 되면 경매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현물 분할이 안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꼭 불능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경제적인 면 등에서 부적절하면 경매 분할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경매 분할은 법원에서 경매로 팔고 그 매각 대금을 공유 지분의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나 여러 층으로 된 건물이지만 구조상 나누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매 분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경매 분할의 문제는 시장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경매를 들어가면서 가격을 다 주고 살 사람은 없잖아요. 다음에는 가격 배상 분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법에는 없는 것이나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에요. 공유물 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에 의하면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 예외적으로 경매 분할인데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분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가격 배상 분할인데요. 한 사람 또는 일부 사람이 공유물을 소유하고 그 대가로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금전 등을 지급해서 정산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경매로 분할하는 것보다 공유자들 모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은 자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현물 분할이 가능하면 현물 분할을 하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면 경매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해요. 그리고 당사자 간의 합의 즉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가격 배상 분할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유물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사실 공유물의 분할 청구는 공유자가 가진 아주 중요한 권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이 권리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는 있고요. 다만 이것은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고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갱신 즉 더 늘릴 수는 있으나 다시 합의가 필요하겠지요. 공유물 분할 금지가 필요한 것은 공유물이 성질상 분할이 되면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용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질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무에서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이 있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어요. 다음에는 공유물 분할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임, 즉 모든 공유자가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필수적 공동소송은 한 사람이라도 원고나 피고로 안 들어오면 안 되는 소송을 말해요. 오래전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소송은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째는 공유물 분할 소송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의 소유자가 3명 즉 갑을병이라면 갑이 소송을 제기할 때 을평을 모두 상대로 해야 하고 을만을 상대로 했다면 그 소송은 각하되게 돼요. 즉 구체적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부족함이 있다는 이유로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에요. 다음에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빼놓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